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제가 업무가 좀 바빠서 좀 쉬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2022 MFC를 이용한 예제 중심 비주얼 C++ 따라하기 제74강 로또 게임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소위 버전 2.0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몇 년 전에 제가 그 로또 게임을 제34강에 제작을 해 보았는데 까칠이네 로또 추첨에 오류가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그 오류가 생긴 이유는 왼쪽처럼 아, 커민의 로또점, 명군의 로또점에서 자동을 추첨을 하면 이상 없이 이와 같이 잘 되었는데 이거는 단순하니까 까칠인의 로또 추첨에서는 조건을 많이 두다 보니까 이와 같이 구간별 개수를 입력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배열이 일반 배열로 투 파일문으로 하면 안 되고 C 어레이 함수라고 동적 배열을 할당해야 되더라고요.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즉 구간별 1위자리, 10위자리, 20자리, 30자리, 40번 구간에 개수를 키보드로 입력을 하면 이 배열이 동적 배열에 할당이 되어야지만이 정확한 결과값이 출력이 됩니다. 어렵죠 사실은. 이거 알기 위해서 저도 챗GPT와 2주 정도 대화를 나누고 오늘 완성을 해서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즉 C 어레이 동적 배열에 대한 학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코드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미리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할 건가를 먼저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로컬 디버그. 자 일단은 로또 추첨 커미네와 명분의 로또 추첨은 잘 됩니다. 이와 같이 구간별 개수도 지우면 또 지울 수도 있고 다 지울 수도 있고 잘 되는데 까칠인의 로또점은 까칠에서 구간별 개수를 예를 들어서 1에서 9 사이가 3개, 그 다음에 10에서 19 사이는 없고 20에서 29 사이 2개, 뭐 예를 들어서 하나의 구간을 40에서 45 사이는 연계를 넣었을 때 이것은 이제 동적 배열에 할당이 되어야지만이 정확하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추첨을 해보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포함 숫자 예를 들어서 행운의 숫자가 7번이다. 그 다음에 20에서 29번도 27번이다 나오게 하려면 이와 같이 7번과 27번이 정확히 한 채 오류도 없이 정확히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제2 숫자도 정확히 출력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아직 미완성인데 동행복권 사이트를 당첨번호를 이제 로또 당첨번호를 불러오기를 구현을 해서 완벽하게 해보려고 그랬더니 아마 API 그 사이트에서 막아놓은 것 같습니다. 챗GPT에도 물어보니까 전부 마이너스 1 값이 나와서 이것은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코드를 동적 배열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오늘 까칠이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 많이 해봤기 때문에 단순하니까 생략을 하고 까칠이네 로또 추첨을 따닥 눌러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볼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가급적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해서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값은 34강에 나온 거랑 거의 뭐 같기 때문에 그걸 보셔도 되는데 아무튼 업데이트 데이터 true를 해줘야 됩니다. 버튼 클릭했을 때 왜냐하면 요거 안 하면 키보드로 입력한 값을 기억 못하고 항상 초기 값을 이렇게 이제 디폴트 값으로 1의 구간, 1에서 9 구간, 10에서 19 사이, 20, 29 사이를 이런 식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true라는 것은 컨트롤, 즉 에디트 박스에 숫자를 넣은 것을 변수에 기억을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체크한 숫자 선택 숫자 체크하면 값은 1로 되는 것은 m 언더바 체크 OK 1 get 체크드 하면 체크된 값을 가져오고 그 값이 OK 버튼 예를 들어서 행운의 숫자 버튼을 변수를 전부 이렇게 뒀습니다. 변수를 그러면 값이 전부 1이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체크한 값은 1이 여기까지는 전부 체크된 값은 숫자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1이기 때문에 무엇을 45를 체크를 하든 40을 체크를 하든 1을 체크하든 값이 1이기 때문에 어떠한 숫자
이제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머리를 좀 써서 선택 숫자 체크 시 해당되는 인테저로 이와 같이 선언을 해서 그 값에 1번일 때는 곱하기 2를 하면 되겠고, 예를 들어서 행운의 숫자가 9번이다 그러면 9번의 변수 체크박스에 변수에 기억된 값이 9이기 때문에 변수를 9를 선언했기 때문에 9를 곱하면 그 값이 9로 변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다가 숫자를 변환을 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드래그해서 이와 같이 컨트롤 C 컨트롤 복사해서 갖다 붙이면 되겠죠. 제 숫자 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34강에 자세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하라고, 오늘 배울 내용은 동적 C 어레이 함수가 되겠습니다. 제 숫자는 똑같은 방법으로 변수를 이렇게 이제 쭉 선언하면 되겠고, 제 숫자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45개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배울 내용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34강에 나오는 내용인데 오늘 실제 배울 내용은 제가 정말 2주 만에 알아낸 것입니다. 이것도 어렵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해서 가급적 확대하겠습니다. 에디트 컨트롤 입력과 가져오기 get 다이얼로그 아이템 인테저, 즉 사용자가 입력한 값의 변수명, 에디트 박스의 변수명이 되겠습니다. 변수명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그 이름이 되겠습니다. 에디트 박스 가져와서 거기에 이제 멤버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대입해 놓습니다. 이렇게 스태틱 텍스트, 이 값이 뭐냐면 그 값이 다이얼로그, 이 구간별 개수가 되겠습니다. 구간별 개수의 id가 되겠습니다. idc 언더바 n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값을 가져와서 id를 가져와서 그것을 변수에 기억을 했다가 만약에 m 언더바 n 1-1 언더바 9가 0이거나 뭐 45까지 그 구간별 에디트 컨트롤 속에 있는 값이 0일 때는 구간별 개수 입력해 주세요 하고서 리턴 하면 되고, 만약에 노트북 거는 6개밖에 없으니까 7개 이상일 때는 메시지 박스를 6개까지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C스트링, str, 로또, C스트링, 로또 1, 2, 3, 4, 5 5개를 C스트링으로 선언하고 화력스트림으로 돌리기 위해서 I1, 0, J1은 0 이렇게. 가장 오늘 배울 내용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이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그 전에는 이걸로 안 하니까 그 전에는 34강에서는 무엇을 했느냐면 여기에다가 둘을 넣습니다. 두 파일. 또 이런 식으로 저 밑에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오류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동적 배열이 그 에디트 박스 속에 들어있는 값은 수시로 변하니까, 사용자가 입력을 변하니까 동적 배열로 할당하지 않으면 오류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오늘 포인트 여러분들께서 녹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 비주얼 C++ MFC에서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C 어레이 클래스라고 동적 배열 이렇게 이제 할당해집니다. 이게 이제 벡터랑 비슷한데 C++에서 벡터의 개념이죠. 근데 비주얼 C++ MFC에서는 C 어레이라고 하는 벡터와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 값 어레이 1이라고 이름을 줘주고 만약에 사용자가 입력한 구간별 개수가 0보다 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다. 어레이 1.set 사이즈 m 언더바 n1 1 언더바 9 크기를 설정합니다. 이와 같이 그만큼 크기를 확보하는 것이죠. 이게 동적배열이라고 합니다. for i and i는 0부터 9까지 i 뿔빠라시오. 그 다음에 뭐 어레이 1은 대괄호 열고 i는 이렇게 해도 된다고 됩니다. 근데 저 인터넷에 보니까 이거보다는 지정된 인덱스 값을 반환하는데 뭐 세트 AT가 더 안전하다고 돼 있습니다. 세트 AT. 그래서 이제 세트 AT가 뭔가 그렇게 해서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놓고 온라인 검색을 딱 하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MSDN으로 이동돼서 이렇게 살펴보면 좋습니다. 공용 메소드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 연결을 해서 이런 거 저도 이런 것들을 보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펜드 추가하는 것도 있고 여기에 보면 금방 얘기한 CRA 콜론 도개 get AT 지정된 인덱스 값을 반환한다. get 사이즈는 뭐냐? 이 배열에 있는 요소의 수를 가져옵니다. 그만큼 즉 노트북권 1에서 1의 구간, 10의 구간, 20구간 구간별 사용자가 입력을 해서 840만 분의 1이라는데 확률 그 당첨 확률이 그거보다 좀 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구간별 안 나온 번호를 좀 많이 넣을 수도 있을 텐데 그때 이제 사용자가 배열을 배열값을 입력을 하니까 수식이 변환 즉 동적 배열이 되다 보니까 이 함수를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를 get 사이즈를 오늘 포인트는 이 동적 배열입니다. CArray 이게 비주얼 C++ MFCS만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set AT 금방 말씀드렸던 지정 인덱스 값을 설정하고 뭐 set 사이즈 요소에서 설정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화면 캡처해 놓고 수시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포인트는 CArray 즉 동적 배열 할당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시 C++로 들어가서 자 그런 식으로 해서 CArray int 이렇게 하면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MSDN으로 그 이동이 돼서 들어가 보면 매개 변수는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체 액세스하는 사용 인수 형식을 템플릿 매개 변수 타입 반환 매개 변수가 되겠습니다. 형식을 지정하는 매개 변수하고 전달되는 매개 변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같은 방법으로 여기서는 컨트롤 볼마우스로 화면이 확대되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구간에서는 뭐 중복이 이게 이제 배열명이 중복되면 안 되니까 어레이 2라는 거는 이제 10의 구간, 10에서 19 사이 구간을 이렇게 이제 배열 어레이 클래스로다가 선호를 하고 클래스명으로 이렇게 배열명으로 똑같이 써서 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20에서 29 사이는 어레이 3으로 선호를 하고 30에서 39 사이는 어레이 4로 선호를 하고 40에서 45 사이는 어레이 5로 선호를 했습니다. 자 이런 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일 텐데요. 요거 하느라고 제가 엄청나게 해냈습니다. 두 파일로 하니까 왜 안 되냐면 두 파일로 해버리면 무조건 두 파일로 하면 무조건 배열 할당을 구간별로 5개씩 할당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안 됩니다. 두 파일로 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인데 저것도 2주일 만에 알아낸 명령입니다. 우선 행운번호 체크하면 배열에 대입합니다. i는 id 1 언더바 그는 초기값 0을 두고 행운번호는 무조건 배열에 먼저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j-번호가 있는데 j-번호는 복잡합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행운번호는 데이터 n데이터 언더바 m 체크 1 이게 뭐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1번을 체크했으면 숫자 값이 1번이라 숫자 값이 1이란 얘기고 n데이터 m 체크 OK 9는 곱하기 9를 했으니까 데이터 언더바 m 체크 OK 9에다가 9를 곱해서 이제 변수명을 제가 머리를 써가지고 n을 썼습니다. 변수명을 int로 선언했습니다. 이 9값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체크가 되면 9로 변환해서 무조건 어레이 1에 일단은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네. 그 값에 이제 배열 값이죠. 배열값. 거기에 숫자를 무조건 집어넣으라는 거. 일단 무조건 집어넣어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게 동적 배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포인트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거를 캡처해놨다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같은 방법입니다. 10에서 19 사이도 초기 값을 0으로 해놓고 예를 들어서 이번째 로또 복권이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10에서 19 사이가 별로 안 나왔다. 그럼 행운 번호를 그 중에 한두 개 체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미리 배열 방에 플러스 해 놓는 겁니다. 숫자로다가 다 그런 식으로 해서 20, 30, 40 이게 포인트입니다.
제가 좀 빨리 진행해서 그랬는데 좀 이따가 화면을 전체 내려서 여러분들께서 보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외번호입니다. 제외번호도 어렵죠 사실은. for int i는 i1은 id 1에서 9까지 구간별로 했습니다. 파일 참일 때까지 뭐뭐 해라 어디까지? 끝에까지. int 넘버 1에서 9 사이에 랜덤하게 이렇게 하면 이제 rand %9 더하기라면 얘가 이제 나머지 값이 0에서 9 사이 0에서 8이 나옵니다. 나머지가 나는 나머지 값은 8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플러스 1을 하면 결과적으로 얘는 어떤 값이 나오느냐면 1에서 9 사이에 난수가 발생이 되는 공식입니다. 공식 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만약에 제외번호면 만약에 넘버 1이 체크했을 때 제일 숫자 체크하거나 또는 2번 또는 3번 또는 그래서 9번까지 해서 제외번호 체크했을 때까지 체크하면 컨티뉴어 포문으로 다시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컨티뉴어는 제시도인데 얘가 이제 빠져나가 1, 2 나갑니다. 포문으로 갑니다. 자, 이제 핵심은 그거고요. 계속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중복 체크도 다른 방법으로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중복 체크, duplicate중복이란 뜻인데 부울 함수로다가 이렇게 duplicate 는 파일수로 초기값으로 뒀습니다. 그래서 for j1은 0부터 j1은 i1보다 작을 때까지 j1 뿔뿔하시오. 만약에 j1 array 1하고 숫자 나온 값 가고 같다. 추첨한 결과 같다는 얘기는 중복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duplicate는 true에서 빠져나갑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이제 빠져나가다 보니까 얘가 이제 여기로 갑니다. 빠져나가면 컨티뉴어 다시 또 가겠죠. 컨티뉴어만 만나가지고 위로 올라갑니다. 이제 중복 숫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값을 배열에 저장하고 브레이크 빠져나옵니다. 이렇게도 이제 할 수 있겠고 이제 다 나왔으면 이건 이제 버블 소트 거품 정렬을 합니다. 거품 정렬은 int 템포는 0, for int i는 0부터 9부터 작을 때 i 뿔뿔, j1은 j1 뿔뿔. 만약에 array 1이 array 2보다 작으면 템포는 요 공식은 제가 수도 없이 해가지고 이게 이제 거품 정렬, 영어로 한국말로 거품 정렬, 우리나라 말로 버블 소트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정리하면 수도 없이 했는데 다시 정리를 하면 버블 소트라는 거는 이와 같이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때 이제 저도 주스나 사이다로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빈컵이라고 할 때 빈컵이고 이게 주스고 이게 이제 콜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콜라일 때 이게 이제 템프가 되는 것이죠. 템프고 이게 이제 J1이 되는 겁니다. J1 이게 이제 I1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즉 가득 찬 주스하고 콜라 컵이 가득 차 있다면 두 컵에 어떤 것이 많이 들었나 알 수가 없죠. 즉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주스 값을 빈 컵에 집어넣습니다. 여기다가 그러면 주스 값은 비게 되고 거기에 또 콜라 값을 집어넣어서 더 작은 값을 앞에다 빼놓습니다. 즉 이런 것들 그게 이제 이게 주스 값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값을 여기에 저쪽에 있는 값을 여기에 이렇게 또 템프 값이었으니까 템프 있는 것을 저쪽에 이렇게. 즉 로또 복권이 있다면 여기서는 이제 1에서 45를 뽑은 게 아니라 구간별 1에서 9 사이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가 결과값이 버블 소트의 원리는 1에서 9를 6개를 뽑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값이 5다. 두 번째 값이 2고 세 번째 값이 3이고 네 번째 값이 1이고 다섯 번째 값이 8이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 값이 4일 때 버블 소트라는 건 앞과 뒤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즉 1이전 할 때는 5하고 2를 비교를 해서 5하고 2를 비교를 하니까 값이 요 이제 빈컵에 주스를 집어넣고 콜라를 집어넣고 빈컵은 다른 콜라 컵에 집어넣다 보니까 비교해 보면 얘가 숫자가 2가 앞으로 오겠죠. 그 다음에 2, 5, 1이전 할 때는 3, 1, 8, 4가 되겠고 2이전 할 때는 다시 얘랑 비교합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니까 5하고 3하고 3이 더 크죠. 3이 더 작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1, 8, 4. 그다음에 3위 전할 때는 2번, 3번 그대로 오고 5하고 5하고 1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1이 작으니까 1, 5, 8, 4 이렇게 되겠죠. 4위 전하면 이게 이제 2, 3 그대로 오고 1, 5 비교했으니까 5하고 8하고 비교되겠죠. 5하고 8 비교를 했는데 5가 작으니까 그대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한번 끝까지 해볼게요. 5위 전 했을 때는 2, 3, 1, 5 그 다음에 8하고 4하고 비교하면 4가 앞으로 오겠죠. 4가 작으니까. 자, 아직 그래도 정렬이 안 됐죠. 왜? 2번, 3번, 1번, 5번, 4번, 8번 수도 없이 끝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다시 비교를 합니다. 즉 버블소트는 거품 정렬은 이와 같이 순위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적인 세계 올림피아드 대회에서는 이렇게 거품 정렬로 하면 빵점이랍니다. 탈락이랍니다. 이제 다른 퀵소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살펴보고 그렇지만은 가장 단순하면서 소트가 제일 쉬운 것이 템포롤리가 임시라는 뜻이니까 빈컵, 콜라컵, 주스컵, 콜라컵을 만들어 가지고 비교해서 계속 순위를 하는 거품처럼 제일 쉽습니다. 자, 이제 정렬이 됐습니다. 매 19번도 같은 방법입니다. 내려보겠습니다. 1에서 45를 한 것이 아니라 구간별 10에서 19 사이, 20에서 29 사이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했는데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은 34강에도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다 끝났으면 이제 그 어디에다가 숫자를 문자화해서 그 배열에 로또 1에서 9 사이에 에디트 컨트롤 박스에 집어넣습니다. 이와 같이 또 STR 숫자를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이 STR로 해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34강에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준 데이터 지우고는 요거 34강을 한번 제가 보기에는 이거 74강은 34강에서 C 어레이 즉 동적 배열에 대해서만 배우는 거니까 34강을 살펴보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 쭉 내리겠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세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네, 글씨 색깔 바꾸는 방법은 34강이 있으니까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코드를 이게 이제 저기 컴퓨터 연구 블로그에 올려놓으려고 해도 용량이 너무 많이 차지해서 몇 기가 차지하기 때문에 올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 따라하시는 분을 위해서 동적 배열이 뭔가 쭉 내려보겠습니다. 그냥 거의 같은데 C 어레이 두 파일을 사용하지 않았다.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전에 한 내용이고 전체 코드를 한번 쭉 내려보는 것입니다. 까치 여기서부터 제일 중요합니다. 혹시 누락되시 못 따라하신 분을 위해서 쭉 내려보겠습니다. 듀얼 모니터는 한쪽에 떼어놓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 포인트입니다. 이게 동적 배열 할당하는 방법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리고 행운번호 체크할 때 이거 키포인트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이거 알아내는데도 저는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것도 진짜 뭐 한 빨리 알려드렸으면 5분도 안 됩니다. 5분 만에 알려드리는 거를 저는 챗 GPT하고 3시간 동안 나눠가지고 3시간 대화도 나눴지만 2주일간에 걸쳐서 간신히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듬으면 로또 사이트 동행복권 사이트만 긁어오면 정말 10만 원 주고 팔아도 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API 그 차단 정책인가 동행복권 사이트를 긁어와서 하는 것이 막아놨다는 것 같습니다. 챗GPT하고 3시간 대화 결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코드도 제가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 보여드리고요. 이거는 그 전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5,700줄 정도 되는데 제가 이제 한 거 다시 한번 하다가 실패한 거. 그래서 로또 당첨번호를 불러와서 여기 이제 나타내면 좋은데 이게 이제 보안 때문에 동행복권 보안 정책으로 값이 마이너스 1에서 출력되게 좀 긁어오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챗GPT도 결과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드의 흐름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 동행복권 링크 거는 방법 했습니다. 그냥 따닥 눌러보겠습니다.
링크 거는 방법은 이렇게 이제 인터넷 사이트 띄우는 방법, 요거는 지금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한번 보시고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당첨번호 불러오는 거죠. 여기 나오면 자동으로 체크해서 정말 판매되는 것처럼 할 수 있는데, 이게 보니까 정책적으로 막아놨다는 것 같습니다. 안 되게. 그래서 코드의 흐름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 쓰셔도 되고, 저처럼 챗GPT한테 물어서 코드를 하셔도 됩니다. 즉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한번 실행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띄우면서 OBS까지 같이 띄우다 보니까 메모리를 많이 차지해서 속도가 느립니다. 자, 로또 자동 추첨은 옛날에 했던 거라 잘 되고, 지워서 다시 추첨은 잘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번 시간에 배운 동적 배열입니다. 뭐 이렇게 사용자가 뭐 두 개 이렇게 키보드로다가 입력을 했을 때, 동적 배열을 할당을 했을 때 포함 숫자도 예를 들어서 4, 5번, 그다음에 제2 숫자를 이렇게 체크했을 때, 그전에는 이게 가끔 오류가 났었는데 동적 배열 할당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가 막히게 4번, 5번. 네, 4번, 5번이 착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긁어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해서 이렇게 이제 로또 복권 방에 가서 저기 사진 찍어서 하든지, 그러면 아무튼 어쨌거나 확률적으로 높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2026년 2월 5일 날 이걸 개발을 해서 버전 2.0인데 동해복권 사이트 링크하고 당첨번호로 불러오는 코드를 작성하다가 이게 이제 정책적으로 막아놔서 빌드 일괄 빌드해서 디버그하고 리빌드해서 이게 이제 배포용 파일, 즉 릴리즈는 배포용입니다. 배포용 파일은 네이버 커뮤와 명고 사이트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심심풀이 로또를 한번 행운의 날에만 추첨을 해보고 1등 당첨되어 부자 되세요. 그리고 제가 75강 정도의 그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교사형 시간표 프로그램을 현재 아직 손을 못했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래서 언젠가는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원 배열 만들어서 그 시간표 프로그램을 최종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